예,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네,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1심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요.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.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1심에 비해서 판결이 다소 무거워졌습니다. 일단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. 일단은 그 좌파 지연배제,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지연배제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상 그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를 했고, 특히 순차적인 공모관계, 박 전 대통령부터 김기춘 실장, 조윤선 장관까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이런 블랙리스트 지연배제를 범행을 공동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부분에 의의가 있고요.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여러 가지 범죄들을 또 유죄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. 일단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형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요. 조윤선 장관은 집행유예인데 실형 2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2심 선고가 1심 선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게 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결정적으로는 박준우 전 수석의 증언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보이는데요.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증인으로 나와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된 TF에 관해서 내가 조 전 수석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었는데요. 항소심 재판부에는 다시 증언을 섰는데 그 당시에 내가 후임이었던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조 전 수석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적었다는 부분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증인들, 신동철이라든가 정관주 비서관들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었거든요. 2심에서는 증언에서 알 수 있었고 인지했고 관여되어 있다는 증언이 지금 새로 등장을 한 것이고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캐비넷 물건이라고 해서 정무수석실하고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? 그 내용 중에는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이 일에 관여됐다는 여러 가지 다수의 문건이 발견되면서 추가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었다. 그 부분이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. 결정적인 사안들이 많군요. 또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유죄로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조 수석의 진술은 조 수석의 인식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. 이런 내용을 했는데 결국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관여되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실행하고 지시하는데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나 여기 잘 몰랐다 또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. 그렇게 보고받았다라고 했던 그 진술은 본인이 기억에도 반하는 진술이 되니까 위증이 되는 것이고요. 최초의 선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될 선서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입니다. 알겠습니다.